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대부분 보던 얼굴이라서 제가 되게 익숙하고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험 잘 보셨어요? 자, 시험을 이제 실전이라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긴장할 수도 있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금 연습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이랑 저랑 같이 보면서 작성했었던 문제들을 보면서 조금 기술을 늘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거든. 보면은 답안지를 제가 한번 봤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문제를 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라고 자신 있게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연습들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있어야 끄집어낼 게 많은데, 제목만 외우면 제목 밑에 달 수 있는 내용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같을 때 보면은 아이들에게 사칙 연산을 계속 반복해서 시켜요, 엄마들이 한 1, 2년 동안. 걔네들을 붙들어 놓고 시키면 잘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습관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제 모드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하고, 오늘 나온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쉬운 거고, 예전에 우리 학원에서 했던 기출문제 중에서도 괜찮은 걸 뽑아서 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체감하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보면서 내가 이 답을 썼으면 좋았겠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구나, 그런 게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하고, 또 답을 배열함에 있어서 이 순서가 좋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나눠드린 답은 내 답지예요. 내가 시험을 쳤다 생각하고 했는 거라 100점짜리는 아니란 말이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보태면 훨씬 더 좋은 답이 될 수가 있고, 제가 한번 봤는데 생각 못했던 좋은 답안들이 또 있었어요. 뭐 문장 같은 게.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같이 해야 돼요. 마침 이 정부가 우리를 도와서 많이 뽑겠다고 하니 우리 전부 다 먹고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알죠? 한번 하든지 뭐. 그건 나중에 더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아무튼 기회가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많이 뽑지 않겠다고 해서 포기했는 분들이 많았는데 후반에 이렇게 확 올렸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한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공부들이 절대로 수준이 떨어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거의 다 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잘하고 정리만 잘하면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조금 빈약한 답도 있더라. 이제 나의 아쉬운 점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갈게요. 이 과목별로 나누기 때문에 오늘 저하고 하는 것은 1교시 이제 2회 전부 다 2교시 3교시라고 대응하는 영양학 이상 해당되는 부분만 풀이를 일단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제 한 교시씩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양 교육 문제가 있는 2교시 전공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판사할 건 없어요. 그냥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 있기 때문에. 단답형은 쓸 수 있더라도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심혈관계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상대로 지방 섭취량을 줄이도록 행동 변화 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아래 단계의 교육 대상자는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A, B 순서대로 쓰시오. 문제의 이 볼륨에 비해서는 간단한 답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한 번 더 충실히 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프린트물이 많이 나갔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A 단계에서 교육 대상자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식사에서 지방 섭취량이 많지 않거나 줄일 의사가 없다. 이것만 봐도 이거는 무슨 단계예요? 고려 전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결과 같은 것들을 보면 영양 교육 시작 시에 식이 섭취, 혈청 지질, 신체 계측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해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할 거냐라는 대상이 정해지고,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떤 교육을 시킬까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고려 전 단계 사람들에게는 2, 3, 4, 5와 같은 강의를
교육을 해주고 자료를 제시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프린트물을 답을 풀고 나서 한번 볼 거니까 요거는 고려 전 단계이고 아래쪽 B 단계도 뭡니까?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지방 섭취를 줄일 의사가 있는 교육 대상자이다. 뭡니까 이거는? 고려 단계에 우리가 날짜 숫자로 보게 되면 이게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교육은 이전 단계 교육 대상자에게 했던 교육을 같이 적용할 수도 있대요. 그럼 고려 단계 이전이 뭡니까? 고려 전 단계 했던 앞에 우리가 봤었던 2, 3, 4, 5에 있었죠. 그걸 교육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행동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이제 고지방 식품을 먹지 않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저지방 식품 목록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교육 대상자에게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통찰을 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봐 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고려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나서 이제 프린트물을 한번 길게 볼 겁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변화 단계를 여러분들 정리할 거예요.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풀이 때도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들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았던 단계가 뭐였냐면 몰라서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라고 나온 게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건강에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조사했더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행동 변화가 없었다 해서 출발했던 이론이 건강신념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니고 환경도 필요하더라. 환경이 중요하더라.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더라도 환경이 안 되면 안 돼라고 했었던 것이 사회 인지론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 와 있었던 범이론적 모델, 프린트물 1페이지를 봅니다. 범이론적 모델은 이제 단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하는데 이걸 뭐 다 읽을 건 아닌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지 될 그런 단어나 문장들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1페이지에 있는 것 두 개가 조금 다르죠. 뭐냐 하면 3에 있는 준비 단계와 행동 단계를 하나로 묶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준비 단계인 사람은 분명히 준비 단계에 해당이 되는 그런 포지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행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관련된 어떤 행동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을 가르치거나 지도를 하거나 역량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공통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사람들을 한 단계로 본 게 아니라 이 두 단계를 교육하거나 지도함에 있어서는 공통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여진 거라고 보면 돼요. 이 두 단계가 같다라고 보여지는 자료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가장 잘 아는 건 한번 봅시다. 왼쪽에 거부터요. 고려 전 단계는 쭉 보면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6개월 이내에는 내가 행동 변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하다가 이때는 이제 중요한 것이 행동 변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단계다 라는 것이 특징이고, 고려 단계는 이제 관심이 생긴 거죠. 관심이 생기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바꿀 의사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은 결정은 못했으나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고려 전 단계보다는 약간 진전이 있는 단계예요. 그렇지만 확 바뀐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준비 단계는 일단 1개월 이내에 행동을 바꾸려는 의향이 있는 단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문제풀이 때도 잠깐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일부 행동 개시를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는 걸 보고 그냥 바로 행동 단계라고 단결을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마음 먹고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번 이렇게 간 보듯이 맛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는 시도 단계인지를 봐서 그 사람이 준비 단계인지 행동 단계인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분이 아주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르치거나 지도하거나 교육해야지 될 내용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모델 설명처럼 같이 합칠 수도 있는,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보시면 되고, 행동 단계는 알다시피 적극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 두 군데서도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유지 단계를 얘기할 때 칭찬이나 지속적인 관심이라든지 격려 제공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무조건 유지 단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행동 단계와 유지 단계에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외부에서의 자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하나가 꼭 거기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단계는 장기간 동안의 행동 변화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6개월 이상 그 행동을 유지했는지 여부로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숫자로 얘기를 하면 6개월 이내에 바꿀 의사가 없다, 뭐 6개월 안에 바꿀 의사가 있다, 1개월 안에 있다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면은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이 모델이 우리 문제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문제예요. 문제에서 윗부분을 제가 따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전 단계랑 고려 단계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준비 단계하고 행동 단계를 한꺼번에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30일 이내에 지방 섭취를 줄일 의사가 있는 교육 대상자와 이건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지방 섭취를 줄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행동 단계죠. 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2, 3, 4번이네. 4, 5, 6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3단계와 4단계의 3단계에서 5번 행동 변화 과정에서의 진정과 장애 요인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또 4단계에 있는 유지 단계에서도 행동 변화 과정에서의 진정과 장애 요인에 대해 토론한다. 동일하죠. 이것만 내놓고 이게 어떤 단계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답하기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다 가능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래 위에 있는 내용을 같이 분석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계획 단계를 하는 거지 머릿속에다가 여기 옆에서 도와주고 조력해주고 지속적인 격려하는 건 무조건 유지야 라고 딱 박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기본서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PC로 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이론서거든.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단적으로 하나에 꽂혀 있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범이론적인 모델 이제 3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동일해요. 딴 거는 볼 거 없고 빨갛게 돼 있는 부분. 고려 전 단계를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만 알았는데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권장 행동을 시도한 후에 어떻게 해? 실패를 해본 사람도 고려 전 단계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려 전 단계는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예전에 노력했으나 실패를 해서 지금 의지가 떨어진 사람, 또 고려 전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공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2, 3, 4, 5, 6, 5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앞에 것들이랑 동일하니까 한번 참고로. 그러니까 요 1장이랑 2장은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을 책 한 4권의 거를 같이 모아놓은 거니까 요것만 보시면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보시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이 어떻게 적용이 됐느냐. 우리나라에서는요, 2000년 이후에 우리 영양학 쪽으로 이 그 행동 변화 모델이 들어와서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분야냐, 흡연과 음주, 저지방식, 저나트륨식, 패스트푸드 섭취의 감소, 채소 섭취 증가 등 식행동 연구에 활용이 되고, 각각의 개인이 단계에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서 맞춤식 교육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 효과도 높일 수 있어서 많이 활용된다. 자, 여러분 이걸로 문제를 거꾸로 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경부터 영양 분야의 이론 적용이 시작된 이론이다. 개인별로 맞춤식 교육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하면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이라고 이 적용 분야를 거꾸로 설명을 했을 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이 뭐 저지방식, 저나트륨식, 패스트푸드 섭취의 감소, 채소 섭취의 증가 등의 식행동 연구에 활용이 주로 많이 되더라. 또 개인별로 맞춤식을 할 수가 있더라. 교육 효과가 매우 만족스럽더라. 그 다음 이것은 여러 가지에 있는 이론 중에 어떤 단계, 어떤 모델의 설명인가,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인가라고 얘기를 하면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표는 여러분들 알죠? 행동 변화 단계가 개별적으로 맞춤식이라고 했어요. 맞춤식은 이 사람이 지금 5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당신 앞으로 6개월 내에 균형적인 식사를 할 의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고려 전 단계, 1단계를 우리가 찍으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시작할 의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는데요.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 단계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준비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요? 균형식 실천을 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까? 하라고 했을 때 예스가 되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은 유지 단계고, 아니고 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면 행동 단계인 중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지 될 것이 그 각각의 개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교육의 방법은 앞에 있는 이론들 중에서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 교정을 위하여 지역 보건소에서 시행한 영양교육 활동 중에 하나이다. 이건 진짜로 했었던 거라 그래요. 강북보건소인가 어디서.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하여 각 청소년들이 아침 식사 유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 활동 내용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셔. 아직 표는 보지 않았지만 묻는 게 뭐냐면 아침 결식의 문제점 2가지를 쓰세요 라고 한 거는 우리가 표를 보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답이에요. 그건 답으로 쓰면 되고, 영양교육 활동으로 구분된 A형, B형, C형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게 뭔지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아마 기본서에서도 보았을 텐데, 근데 이 그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줄이 그냥 실선줄이 점줄이 아니오죠. 그래서 A로 간 경우가 2케이스가 있는데 보시면 밥을 먹었습니다. 뭘 먹었나요? 밥. 그리고 김치도 먹었고 고기, 생선, 달걀, 콩, 햄도 먹었고 나물김치, 미역, 채소와 함께 먹었다 라고 하면 A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대표되는 음식들만 봐도 어때요? 잘 먹은 것 같죠? 균형식을 먹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치를 먹었냐?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고기, 생선, 달걀, 콩, 햄과 같이 먹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고 봤더니 또 여기에 야채류랑 뭐 김 이런 걸 먹었어요. 이랬을 경우도 A로 갔다는 거죠. 이것도 균형적인 식사를 먹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면 A는 균형적인 아침 식사를 했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또 가봅시다. 빵을 먹었대요. 그 다음에 주스를 마셨는데 고기, 생선, 달걀, 콩, 햄과 함께 먹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했던 거네. 했고, 그 다음에 시리얼을 먹었다. 우유나 두유를 마셨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셨습니다 라고 하면 과일을 먹었다로 오고, 과일도 먹었다 그러면 A로 또 가죠. 이것도 균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찾아가는 것보다 거꾸로 오는 게 나는 빠르더라고. 근데 여기서 김치를 먹고 고기, 생선, 달걀도 먹지 않고 우유나 두유를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C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만 먹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빵만 먹은 거예요. 그러나 먹었긴 했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균형 잡히지 않은 조식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음식만 먹었기 때문에. 구분을 굳이 하자면. 그죠? 균형 잡힌 것 자체도 아니네.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나갔으니까 좀 이따가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기타에서 뭔가를 먹었는데 그것을 먹을 때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만 먹었다. C. 이거는 거의 조식 결식에 부응하는 것만큼 잘못된 식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얼을 먹고 우유 두유를 마시고 과일을 먹지 않았다. 그럼 이 사람은 시리얼에 두유와 우유를만 마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웬만하면 초등학교 엄마들은 이렇게 먹이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시리얼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골고루 있을 거라고. 근데 사실은 이 표에 따라서 가보자면 B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ABC가 뭔가가 부족한 건데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표현을 하자면 먼저 아침 식사 결식의 문제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식사 빈칸이에요. 여러분들 쓰면서 정리하라고 제가 칸을 비워놨는데 조식 결식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프린트물 페이지 3을 보시면은 조식 결식 후에 다음 두 끼니를 통해서 부족한 영양소의 보충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식사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식사 질의 저하죠. 여기에서의 식사 질의 저하는 그 끼니의 식사 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의 끼니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루를 3끼를 3분의 1로 나누어서 하루 종일 먹는 걸 나누어서 먹게 되는데 한 끼를 먹지 않고 그거를 2개로 나누어 먹는다 하더라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식사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할 때 이것을 쓴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것들 2가지씩을 뭐 1번, 3번을 쓴 사람도 있고 3번